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 4급 4강 동물과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북이 모양이죠. 거북이 등껍질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옷 같은 경우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이나 창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는 게 바로 갑옷이라 그러죠. 이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을 번든 글자가 바로 갑옷 갑자입니다. 갑골문 할 때 뼈골 이것은 소의 어깨뼈하고 거북이의 등껍데기에 옛날 한자 상형 문자 즉 오양을 번뜬 한자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갑골 문자였죠. 그 갑골문에는 주로 점을 친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복 문자라고 도 했습니다. 갑은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을 번뜬 글자이고요. 갑골문 할 때 갑옷이라는 거죠. 갑자울축 병인 할 때 그 갑자년입니다. 귀갑 그럼 거북이 등껍데기 거북이 갑옷갑 그렇습니다. 자, 점칠 점자는요. 이게 점보가하고 두 개 합해진 자죠. 점복자는 이게 바로 점복자입니다. 이 점복자는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새젓가락을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지지면 치치치치 소리가 나겠죠. 치치치 폭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폭 소리하고 이게 복 소리하고 비슷해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점복자고요. 이게 바로 점치는 때 그 문구를 바로 입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칠다는 것은 물어본 거죠. 신에게. 내일 사냥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사냥에 나가면 뭐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뭐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치는 그 도구에다가 그 신에게 묻는 입구를 더해서 점칠 점자가 되었습니다. 점칠 점자는 점술, 점령, 이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점이 왜냐하면은 이 거북이 등껍데기에 뭔가 이렇게 금이 그려졌으면 일정한 영역을 차지했다. 그래서 차지할 점자도 됩니다. 점령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차지했다. 그죠? 점술가, 점을 치는 사람. 복점, 이건 점을 친다는 얘기고요. 점괘, 괘 괴자죠. 점괘는 어떻게 나왔는지 신의 답을 말하는 거죠. 점점 이 점점에서 앞에가 거무륵자죠. 거무륵은 죄인의 이마에다가 문신을 했을 때 먹물로 이게 이마에다가 콕콕콕콕콕 해서 이렇게 자자해가지고 먹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거물흑자입니다. 거물흑자에다가 점치다 할 때 점 넣어서 점을 찍었다.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점, 흑점 그럼 검은 점, 점수, 2점, 이로운 점, 득점, 몇 점을 얻었는가, 문제점, 난점 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자, 뼈 골자는요, 소의 어깨뼈인데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발라내는 모양이죠. 발라내는 모양에서 뼈 골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뼈 모양이죠? 딱 봐도 알겠죠? 소의 어깨뼈 모양을 나타낸 자, 백골.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다가 묻으면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걸 백골이라고 그러고요. 인골, 사람의 뼈. 골육, 뼈와 살을 나타내고, 골상, 뼈의 생김새. 접골, 그러면은 어깨에 뼈가 혹시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접착시켜서 뼈 맞춘다 그러죠. 그게 바로 접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형외과 없던 시절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접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뼈 맞추는 그 전문인이 뼈를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코끼리 모양을 그대로 번뜬 글자가 바로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가 코를 높이 들고 앞발을 쳐들고 있는 모양이죠. 그 옆으로 안 그리고 세로로 긋는 것은
그만큼 글씨 쓰는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좁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 상자입니다. 자, 코끼리 상이, 코끼리는 옛날에 그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쟁에도 동원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국에 코끼리가 없었지만 아주 옛날에는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 이빨을 상하, 코끼리 상 어금니하에서 상하, 심상, 이거는 코끼리 상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상징,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개의 모양이죠. 개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개견입니다. 아까 코끼리도 앞발을 쳐들고 있었는데 개도 마찬가지죠. 이 좁은 공간에 글씨를 써야 해서 납작하게 안 쓰고 세로로 그린 것입니다. 개견자입니다. 개견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애완견, 투견, 싸우는 게 투견이죠. 견종, 개 종류, 감시견, 충견, 충성스러운 게 충견이라고 합니다. 자, 범할 범 할 때 여기 앞에 이것이요. 개 사슴녹병, 그래서 개견하고 같은 사슴하고 개 합쳐서 개 사슴녹병, 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개견자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이게 무릎 병부절, 그래서 무릎 마디 모양입니다. 병부절. 그래서 이게 범이라는 소리를 나타내고 이게 뜻을 나타내서 범하다, 범할 범자입니다. 그래서 범인, 침범, 범죄, 중범죄. 법에 침해되고 저촉되고 위배되는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범할 범이 들어갑니다. 범죄, 범인 할 때 들어가는 자가 바로 범할 범자입니다. 닭 모양을 그대로 본뜬 자가 바로 닭개자예요. 그래서 각골 문자에 보면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좀 잘 그렸죠?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각골 문자는 이체자라고 합니다.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가 많습니다. 닭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요. 닭을 기르다 양계, 계란, 닭의 알, 군계, 일학, 많은 닭 가운데 뛰어난 학 한 마리. 그래서 많은 수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군계, 일학이라고 합니다. 계란유골, 계란유골은 계란에 뼈가 있다. 계란을 딱 삶았는데 구석에 뼈가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벌써 병아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계란을 쪄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희정성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황희정성이 워낙 가난해서 임금님이 하여간 임금님이 황희정성한테 뭔가를 하사품 내리면 황희정성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장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사서 황희정성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아무 물건이 들어온 게 없는데 한 노인이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사서 황희정승이 집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 계란을 쪄 먹으려고 이제 딱 쪄서 딱 깨뜨렸더니 글쎄 그 계란에가 벌써 병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맛이 있겠어요?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 계란 유골이라고 합니다. 떠날 리자는요. 뒤에는 새추고요. 이거는 짐승 발자국 유예요. 그게 뭐나 이게 이제 새들이 이렇게 하면 새 금자거든요. 이 앞부분이 새금. 새나 뭐 이런 참새 같은 것들이 떠난다. 떠날 리자입니다. 새와 새를 잡는 그물 모양을 나타낸 자로 새를 잡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떠날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떨어진 거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떠날리라고 하고요. 멀리 떨어진 것은 이별할 때 별이 있죠. 다를별, 분별별 할 때 다를 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 그러면은 그 이자는 가까이 떨어진 거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별자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만나기 어려운 거 힘든 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사별 그러면 죽어서 만날 수 없는 걸 사별이라고 하죠. 자, 이합 집산
떨어졌다가 합해지고 모였다가 흩어진 거. 그 무리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을 이합집 산이라고 부르고요.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 이별, 이상가족 할 때 떠날 이자가 들어갑니다. 자, 섞일 잡자가 있는데요. 섞일 잡자는 가만 보면 이게 오드예요. 오드 모양이거든요. 오드. 그 밑에는 나무목이에요. 뒤에는 새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오새가 여러 가지 색깔, 5가지 색깔이 섞인 것이 섞일잡이라고 그래요. 그 옷에 여러 가지 염색이 들어가거나 색깔, 여러 가지 색깔 실로 짠 것이 이게 섞일잡자예요. 이렇게 옷에 5가지 색깔이 섞인 모양을 섞일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잡념이고요. 혼잡하다 많이 섞인 거죠. 섞일원 섞일잡. 겹칠복, 섞일잡, 겹쳐서 섞이고 복잡하다, 잡석, 돌이 여러 가지 섞였다, 잡다하다, 섞인 것이 많다, 섞인 것을 섞일잡인데 원래 어원은 옷에 5가지 색깔이 섞였다. 그래서 오두고 밑에가 나무 목자죠. 근데 이런 염색 그 염료가 이 나무나 풀에서 나오거든요. 그 염료를 그 색깔을 나타낼 때 뭐 치자 색깔에서 거의 붉은색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색도 이게 녹색의 나무에서 나오고요. 이게 빨간색도 빨간 꽃에서 나오고 이런 식물에서 이런 염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목에다가 위에다가 오두를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였다. 섞일 잡자입니다. 뒤에 새추도 보면은요. 새의 기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섞인 것을 섞일잡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어지러울 란자는요. 선생님이 이 각골문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뒤에는 새을입니다. 새. 이거는 짐승 발자국류예요. 이거 안에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새나 짐승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있는 것을 바로 어지러울 난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스려지지 않아서 문과 이가 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이잖아요. 글. 그리고 이라는 것은 이치잖아요. 그런 이치가 통하지 않는 것을 바로 어지러울 난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 혼란, 분란, 막 어지럽게 난리가 난 거. 밀란. 옛날에 이제 나라에 반란이 일으켰다 할 때 백성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밀란이라고 그러죠. 교란, 서로 섞여서 어지럽게 하는 것을 바로 교란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교, 어지러울 란. 그 어지러울 난 한마디로 말해서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 같은 것이 통하지가 않고 이치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지러울 난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고요. 자, 전유자는 이 여자인데요. 여자의 가슴 부분을 아주 크게 나타냈죠. 여기는 아이예요.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가슴에 안고 뭐 하겠어요? 젖을 주겠죠. 이 부분은 손톱자고요. 이건 아들자고요. 이거는 새 가슴을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아이를 안고 손으로 젖을 먹이고 있다.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딱 안아야 젖을 먹이겠죠. 그 모습이 바로 전유자예요. 자, 우유, 유즙은 젖을 짜낸 것이 유즙이죠. 우유의 유즙감, 우유의 즙을 짜낸 거고요.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 대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유모라고 합니다. 모유, 엄마 젖이고요. 수유, 그러면 젖을 주는 거, 줄수전유. 유치, 젖 먹을 때 아이의 이빨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 각골 문자 보면 참 재밌어요. 엄마가 딱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점이 한자 공부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창자 장자는요, 소장하고 대장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창자에 보면은 뭐 간, 위, 뭐 쓸개 많이 있잖아요. 허파, 뭐 심장.
이런 거 말고요. 소장하고 대장,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창자장자고요. 이 다롤은 육다롤, 살을 뜻하는 거예요. 살. 그래서 창자장이라는 것은 소장과 대장을 뜻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탈장 그러면은 대장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탈장이라고 하고요. 대장균은 그 대장에 똥 내려오는 그 대장 있잖아요. 그 대장에 그 균이 많아가지고 배탈 날 때 그 대장균이라 배탈 나게 하는 균 대장균이고요. 우리 대장에는 이익되는 균이 있고 해로운 균이 있는데 그 해로운 대장균입니다. 대장은 큰 창자, 소장은 작은 창자, 단장 그러면 창자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장에 대한 고사성어도 있죠. 옛날 어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원숭이 새끼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배에 태웠어요. 근데 어미가 그 원숭이 새끼를 태우고 가니까 막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한참 동안을 갔겠죠. 이제 물길을 따라서 배가 딱 멈췄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대장이 그 밑에 말하자면 밑에 부하가 새끼를 실었잖아요. 그 새끼를 실은 그 부하를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자기 새끼를 끌고 가니까 어미가 너무나 애가 타서 따라오면서 창자가 끊어졌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6.25 때 미아리 고개에서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끌고 갈 때 그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 벗을 탈자죠. 벗을 탈. 벗을 탈은요. 옷을 벗다. 탈의, 탈골. 탈골이라는 것은 뼈가 제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도 보면 상박 있고 하박 있죠. 이 두 개 어깨에 붙은 부분하고 선하고 붙은 부분 상박 하박이 있는데 두 부분이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접골을 하죠. 두 개를 뼈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뼈가 빠진 걸 탈골이라 그래요. 탈출, 벗어나서 도망가는 거 탈출이고요. 탈퇴, 벗어나 나가는 거고요. 탈피 이런 것은 껍질을 벗는 거예요. 탈피. 뱀 같은 경우에 자기가 몸이 더 커지면 원래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고 좀 다시 또 새로운 껍질이 나잖아요. 그걸 탈피라고 하죠. 벗을 탈, 가죽피. 그 다음에 세포포, 태포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뒤에 부분 이게 쌀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쌀포가 그 원래 태포포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다롤이 추가된 거죠. 이 다롤은 바로 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뜻하죠. 육신. 그래서 이 태포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모양을 본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 동포, 교포, 포자 이것을 바로 태포포 또는 세포포라고 합니다. 자, 놀랄 경자는요. 이 공경의 경자죠. 공경경 밑에 말마가 있어요. 말이 참 온순하지만은요. 한번 겁이 많아서 이렇게 뛰쳐오르면은 위에 있는 말 탄 사람도 다 뿌리쳐버리고 막 놀라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말이 놀라 날뛰는 것을 보고 놀랄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경 밑에 말말을 넣어서요. 이 명은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이 명이라고 하고요.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닭의 울음소리와 개의 울음소리를 내서 도망을 갔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하찮은 재주로 어떤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계명구도이고요. 고장난명은 애로운 손바닥으로는 소리 내기 어렵다. 즉, 한 손바닥 가지고는 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말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고장난명입니다. 자, 알란자는 안에가 점이 있지요.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점 찍고요. 넷, 다섯이고요. 여섯이고요. 일곱 한 다음에 여덟. 알란자였습니다. 알란이 들어간 한자어는 계란, 난황, 계란 유골이 있습니다. 계란에 뼈가 있다. 재수가 없는 일이죠. 난황은 계란은 노란 그 노른자, 난황이라고 합니다. 무리 군자는요. 앞에가 임금 군자고 뒤에가 양양자죠.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거기에 나타낸 것이 바로 무리 군자입니다. 양은 어때요? 양은 항상 몰고 다닐 때 뭔가 지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리군이 들어간 한자는 군무, 여럿이 춤을 추는 거. 군계 일학, 많은 수의 닭가운데 한 마리의 학, 아주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요. 군중,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무리 중자죠. 자, 영용자는 용의 모습, 상상의 동물이에요. 영용. 상상의 동물 용을 나타내는 영용자는요. 청룡, 황룡, 용왕, 용상, 용안에 쓰이는데요. 용왕은 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용왕 많이 들어봤죠. 뭐 청룡, 황룡은 뭐 청룡팀, 황룡팀, 푸른색 용, 누런색 용, 다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용상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앉는 의자고요. 용화는 임금님의 얼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임금을 나타낸 것이었고요. 용의 발톱을 4개씩 그렸어요. 그래서 임금을 나타내는 용은 발톱이 4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물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과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